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86년 독일 만하임에서 한 남자가 세발 자전거에 휘발유 엔진을 올렸습니다. 칼 벤츠였습니다. 그는 이듬해 특허를 받고 1888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최고 속도 16km, 무게 약 265kg, 실린더 한 개에 0.75 마력을 내는 단기통 엔진이었습니다. 1886년부터 1893년까지 총 25대가 팔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용 자동차였지만 아쉽게도 시장은 침묵했죠. 약 20년 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헨리 포드는 모델 T를 발표했습니다. 벤츠보다 한참 늦었지만 그는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을 도입했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850에서 $260까지 낮췄습니다. 할부 판매를 도입했고 전국에 딜러망을 깔았습니다. 1927년까지 1,500만 대가 팔렸고 미국 도로는 모델 T로 가득 찼는데요. 벤츠는 자동차를 발명했지만 포드는 자동차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당시 전 세계 음향기기 시장은 그야말로 일본 소니의 워크맨이 절대적으로 장악한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뢰 음악이란 늘어진 카세트 테이프를 연필로 감아가며 듣거나 은빛 CD를 둥근 기계에 넣고 돌려서 듣는 물리적인 매체라 굳게 믿고 있었죠. 아날로그 기술의 정점에 서 있던 일본의 장인들은 오직 테이프를 돌리는 모터의 크기를 1mm라도 더 줄이고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깎아 기계의 부피를 얇게 만드는 것에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는 당시 오디오 기기가 가져야 할 당연한 숙명이자 한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기상천외한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밖에서 들으며 걷는데 도대체 왜 물리적인 테이프와 CD가 빙글빙글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반도체 칩에 저장해서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PC통신망에서 음성적으로 떠돌던 mp3 파일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나 저장해서 스피커로 듣는 것이지 그것을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닌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파일을 저장할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금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죠. 그러던 1998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한 제품 하나가 공개됩니다. 32MB 플래시 메모리 안에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세안정보시스템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세빗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mp3 플레이어 MP맨 F10을 공개한 것이죠. 가로 7cm, 세로 9cm, 두께 약 1.6cm에 무게 약 65g, 가격은 약 25만원이었습니다. 32MB 내장 메모리에 약 8곡을 담을 수 있었고 USB를 통해 컴퓨터에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계 내부에서 움직이는 구동 부품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처럼 모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거슬리는 소음도 없고 뜀박질을 할 때마다 CD 안의 렌즈가 흔들려 틱틱대며 음악이 끊기는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기계를 손에 쥐고 아무리 거칠게 흔들어대도 반도체 칩에서 읽어낸 순수한 디지털 신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고 청명한 음질로 고막을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흥분 어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철옹성 같던 소니의 독재를 끊어버릴 기술이 마침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등장했다. 한국이 기존 아날로그 오디오의 물리적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다. 또는 인류가 음악을 듣고 소유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바꾼 위대한 디지털 혁명의 첫 페이지가 실리콘밸리도 도쿄도 아닌 바로 1998년 IMF 한파 속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계 최초의 상용 mp3 플레이어가 한국에서 탄생한 겁니다. 같은 해 9월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가 리오 PMP300을 출시했지만 MP맨 F10은 약 6개월 앞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안정보 시스템의 모기업 세안그룹은 1997년 12월 3일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는 세안그룹뿐 아니라 한반도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내로라는 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국민들은 장롱 깊숙이 보관하던 돌반지까지 꺼내 나라의 빚을 갚아야 했던 암울한 암흑기였습니다. 세안그룹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 과거 삼성그룹 계열사였으나 1986년 분사했고 IMF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마케팅 예산은 사라졌고 해외 유통망을 확보할 자본도 없었죠. 그렇게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출시 직후 시장에서 고립됩니다.
반면 더 늦게 출시된 리온 PMP300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유통망을 확보했고 1999년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리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2001년 10월 23일 드디어 애플은 아이팟을 발표했습니다. 5GB 하드디스크에 1000곡을 담았고 아이튠즈라는 생태계를 함께 내놨죠. 발명하지 않았지만 애플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아이리버 브랜드를 내세운 레인콤 등을 필두로 일부 지역과 시기에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기록했으나 아이튠즈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mp3 플레이어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그 기회는 닫혔습니다. 세안정보 시스템은 재정난 속에서 일부 제품 설계 특허를 매각하며 생존을 모색했지만 그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세안은 mp3 플레이어를 발명했지만 2001년 애플이 디지털 음악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발명과 상업화는 다른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MP맨은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을까요?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mp3 플레이어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음원을 구하고 파일을 변환하고 기기에 전송하는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돼야 합니다. 1998년 당시 일반 소비자가 mp3 파일을 얻으려면 CD를 구입해 직접 리핑 소프트웨어로 변환하거나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했습니다. USB 케이블로 파일을 옮기는 과정도 낯설었죠.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사용자 경험은 불친절했던 겁니다. 반면 애플은 2001년 아이팟과 함께 아이튠즈를 내놨습니다. CD를 넣으면 자동으로 리핑되고 클릭 한 번으로 아이팟에 동기화됐습니다. 2003년 아이튠즈 스토어가 열리자 곡당 0.99달러에 합법적으로 음원을 살 수 있게 됐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유통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였습니다. 사용자는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쓰면 됐습니다. 세안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기업 세안그룹은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해외 마케팅 예산은 증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유통망 확보, 현지 광고, AS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했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특허 구조였습니다. mp3 압축 기술의 핵심 특허는 독일 연구소와 프랑스가 보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진 건 제품 설계 특허였죠. 즉 어떻게 압축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케이스를 만들고 버튼을 배치하는가에 대한 권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MP맨의 실패는 한국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만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표준 경쟁에 뛰어들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1998년 3월 하노버 세빗에서 32MB 플래시 메모리 안에 8곡을 담은 그 작은 기기는 기술사의 각주로 남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자 발명과 상업화 사이의 간극을 배운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벤츠가 자동차를 발명했지만 포드가 시대를 열었듯 세안이 mp3 플레이어를 발명했지만 애플이 디지털 음악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음악도 없었을 겁니다. 1998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으로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교훈 위에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발명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발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토양이 되고 언젠가 꽃을 피우니까요.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